강사당의 강경입니다. 오늘 3급 한자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오늘은 3급 한자 5과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배우실 한자는 망령들망, 눈멀맹, 색일명, 화목할목, 길일송, 언덕안, 이마에 극량, 인연년, 잔치연, 헤엄칠령, 66, 넉넉하루, 어리석으루, 우편우, 애우리, 멀유, 별이유, 거동우, 맵시자 이런 한자를 좀 배우시겠습니다. 망령된다는 말은 죽을 때가 된 여자가 뭔가 사리 분별력이 떨어져서 좀 미쳐 보이고 정상적이지 않아 보일 때 쓰는 단어에서 망언이다, 노망이다 이런 말로 쓰는 단어인데요. 보통 계집녀의 부수들은 여자의 부수들은 조금 하찮게 하대하고 조금 무시하고 이런 한자로 좀 쓰는 경향이 있어서 죽을 때가 된 여자, 죽을 때가 된 남자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여자를 쓴다는 거 조금 유념해서 보세요. 눈먼맹도 눈이 망했다고 표현하는 게 직역이잖아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맹인이라든지 생맹이라든지 눈멀맹, 소경맹 할 때 맹자인데요. 정말 눈 소중하죠. 저 같은 경우도 안경을 써서 눈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책을 많이 보고 이런 컴퓨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더 눈의 소중함을 아는데 그래서 약도 먹고 잘 관리하고 있긴 하지만 이 눈이라는 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노안이 되더라고요. 정말 정말 소중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정말 눈이 보이지 않는 분들은 얼마나 답답할까. 그렇게 되돌아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진짜 감사하고 또 감사하죠. 그래서 맹인 할 때 쓰는 단어고요. 쇠길명은 쇠금에다가 이름명을 써서 단단한 쇠에 자기 이름을 새겨놓다 해서 명심, 좌우명 우리가 이름 새겨지길 원하죠. 그래 좀 커피숍이나 음식점 가면 어쩌고 이렇게 자기 이름들을 써놓고 새겨놓고 그러는지 사람들의 욕망들이 그래서 이름을 새겨놓다 이렇게. 화목할목을 보시면 앞에 눈목을 쓰고 뒤에다가 문육 원래 이게 육지 육자고 우리는 앞에 언덕부를 붙여서 쓰는 자를 아는데 이게 원육이고요. 앞에 눈목인데 내 눈앞에 많은 땅이 보입니다. 많이 땅이 보인다는 얘기는 그 땅이 제 거란 얘기고 그 땅이 많음으로 인해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유하다는 뜻을 갖는다고 합니다. 부유해서 먹고 살 만한 것들이 걱정이 없다고 해서 이런 해석까지 왔다는 해석들이 많아요. 그래서 땅에 먹을 것이 많고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아주 풍족함을 보아서 화목해지다. 친목, 화목 이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길일송, 칭송할 송을 보시면 공평할 공자가 송발음을 주고요. 머리할 자가 우두머리를 우리가 칭송하고 기리고 한다고 해서 칭송, 찬송가. 그래서 아주 우두머리 제일 높으신 분을 우리가 사심 없이 공평한 마음으로 떠받들고 존경하는 마음을 이렇게 칭송하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언덕한자는 언덕한이라는 여기다 이제 방패간이 더 발음을 줬고요. 매산에서 산 밑에 있는 언덕을 상징하면 되고 서해안, 동해안, 뭐 이렇게 연안 이럴 때 쓰는 안자입니다. 주의하실 건 방패간을 보시고 간 발음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답률이 많겠죠. 그래서 간이 아니라 안. 이 훈음을 좀 많은데요. 원래는 이마액인데 현판액이나 수량액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기 때문에 손님 객자 발음을 하고 머리열인데 이제 손님이 오셔서 이렇게 이마를 이렇게 만지면서 인사를 하는 모습처럼 좀 외우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마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액자가 되고 이마 액자에서 돈이라는 뜻이 파생이 되면서 우리가 돈액인데 손님을 접대하려면 우리가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돈이라는 뜻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액, 잔액 이럴 때 쓰는 단어인데요. 제가 아이들한테 이걸 외우기 할 때 조금 재밌게 하자고 만든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한테도 좀 들려주면 손님이 오면 우리가 물 한 잔이나 음식을 대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구두쇠 아저씨가 이게 양반이 그냥 손님이 왔는데 이 사람이 정말 나한테 도움일 사람인지 그냥 물 한 잔만 줘야 될 사람인지를 알고 싶어서 그 사람이 오면 일단 대화를 하고 차를 내오잖아요. 그래서 종한테 사인을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마를 만지면서 음식을 내오너라 그러면 상급으로 내오고, 코를 만지면 중급이고, 수염을 만지면 하급 물 한 잔만 가져와라 라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마를 만지면 상급, 코를 만지면 중급, 수염을 만지면 하급, 이렇게 해서 돈을 절약한 거잖아요. 구두쇠 양반이. 그래서 손님이 와서 이마를 만졌더니 돈에 관련된 일이 생겼더라. 이렇게 외우라고 했거든요. 재밌는 옛날 이야기 같지만 잘 외워집니다. 그래서 현판이야. 액자 표현이니까 테두리니까 그건 쉽게 외우는데요. 돈 액자를 좀 그렇게 재밌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도 외워보세요. 흑량자는 흑토도 흑이고 얘도 흑인데 뭐가 달라서 이렇게 같이 토양이라는 단어를 쓰냐? 분명히 다릅니다. 흑토는 자갈이나 이런 돌멩이가 많이 섞여 있다면 이 흑량자는 앞에 수식어로 부드러운 흑량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갈 같은 게 빠져버린 흑이어서 부드러운 흑양이어서 두 개가 합쳐져야 토양이 되고요. 우리가 천양지차라고 하면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자갈이 섞인 데에 부드러운 흙이 도와줌으로써 흙의 양분이 많아지고 농사지기 좋아지는 땅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인연연자는 뒤에가 멧돼지 단자인데요. 멧돼지를 잡을 때 우리가 발을 묶어서 바비큐 하는 것처럼 잡아먹는 것처럼 실로 그렇게 묶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는 끈으로 묶이게 되는 거죠. 요즘 현대에는 결혼을 하게 되면 법이라는 걸로 우리가 묶게 되잖아요. 묶여 있다라는 표현에서 인연, 혈연, 끈으로 묶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고 푸를록자랑 좀 조심하셔야죠. 푸를록자 한번 써드릴까요? 뒤에 있는 한자가 자 여기다 써볼게요. 실사를 그대로 쓰시는데 위에도 똑같죠. 그런데 아랫부분에다가 이렇게 물수처럼 쓰시게 되면 푸를록이 되죠. 그래서 차이점이 약간 있으니까 구분을 좀 하셔서 이 푸를록, 인연연 아랫부분 다른 거 좀 한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잔치 한자도 편안한 날이에요. 편안한 날. 우리가 잔치를 열어야 좋겠죠? 다 같이. 근데 조금 더 추가하면 편안한 날 잔치를 하지만 잔치할 때 제일 고생한 사람이 여자예요. 음식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자의 의견을 좀 맞추어서 잔칫날을 잡는 게 좀 현명하겠죠? 그래서 연회, 회가변 이럴 때 쓰는 연자입니다. 헤엄칠 영자는 물에서 오랫동안 떠 있을 수 있으려면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오랫동안 떠 있을 수 있으려면 수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수영 배영인데요. 전 수영을 잘 못합니다. 정말 하고 싶은데 개구염, 우리 개구리 수염이라고 하죠. 수영장 가서도 좀 배우다가 말았는데 물에 뜨긴 뜨는데 잘 오랫동안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영 그래서 바닷가나 물가 가면 빠져 죽을까 봐 조끼를 꼭 입는데요. 해요. 언제 한번 도전을 해야 되는데 헤엄칠 영자입니다. 자, 바라볼 욕자는 하고 싶다에 마음심을 써서 원래 마음심 없어도 욕심이고요. 마음심을 써서 욕심력을 만들었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것만 쓰게 되면 동사로 많이 쓰고요. 마음심 쓰면 명사로 씁니다. 욕망, 허욕 이럴 때 씁니다. 넉넉하룸자는 근심우자예요. 근심하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근심까지도 포용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넉넉하다, 뛰어나다, 우열, 우수 이런 말로 쓴다고 합니다. 남의 근심을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마음이 넓습니까? 본인도 보통 힘들지 않을 텐데 힘들 텐데 대단한 우열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겠고 학교 다닐 때 우수상 받을 때 수음이한가 할 때 우자입니다. 어리석을 자는 원숭이 같은 지능을 가진 마음이에요. 어리석죠? 사람 같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문현답이라 해서 어리석은 질문에 어진 대답을 하다, 우직하다. 우리가 가끔씩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받았는데 대단한 걸로 대답할 때 있죠? 우문현답. 우편우를 보시면 앞에 들이올 수 있는 커튼 같은 것이 드러워져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이고요. 여기다가 뭐 고을읍, 마을을 써서 마을마다 이렇게 뭔가를 도착하게끔 갖다 주는 건데 요즘 보면 집집마다 택배 오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편, 우표, 우체국 요즘은 많이 없죠. 핸드폰이 있는 시대에서 우체국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요.
에우리자 보시면 에워싸다의 가죽이자가 발음을 쓰고 이 가죽이 보통 가죽이 아니고 좋은 가죽이다 보니까 지키고 있다는 의미가 있어서 포위하다, 범위 이런 식으로 둘레를 싸고 있다라고 큰 테두리가 발음을 뜻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뜻 도와주고 있는 거죠. 이제가 좀 어려운데요. 바요자가 그대로 유 발음하고 마음씨, 마음이 멀어졌다고 유구, 유유자적인데 이 바요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바요라는 말은 뭐뭐 하는 것이라는 우리의 지금 현대말은 것이고 옛날에는 바요, 여러분이 흔히 아는 바소라고 하는 한자하고 비슷한데요. 뭐뭐 하는 바 이렇게 할 때 쓰는 한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바유 더하기 마음심이어서 아무 뜻 없는 어떤 것, 내가 멀어지고 싶은 것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멀어지는 마음, 한가한 마음, 아무 뜻 없이 쓰는 말이고 뭐 이 유래만 쳐다보게 되면 사람인에다가 여기 지팡이 그다음 때리다 사람이 이렇게 하나씩 지팡이를 찝으면서 가는 모습, 멀어지는 모습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가는 실명자에다가 세조에서 실, 그물 이런 걸로 새를 잡다가 돼서 유신, 유지. 내가 별이라는 말은 어떤 중요한 끈이에요. 그래서 그 끈을 잡아당기면 나한테 오고 끈을 놓아버리면 풀어지는 내가 아주 그 끈으로 조절할 수 있는 중심이 되는 끈이어서 별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 별이라는 것을 중심이 돼서 새롭게 한다는 우리가 10월 유신원법 할 때 유신이고요. 유지하다. 내가 그 끈으로 잡고 있다. 내가 유지하다 이럴 때 쓰는 한자입니다. 거동문자는 예의 바른 행동을 거동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올바른 행동을 해야 된다. 옳은 행동, 그래서 의례, 의식, 국민의례 이럴 때 쓰는 의자가 되겠습니다. 맵시자는 여자들한테 두 번째로 갖추어야 되는 마음이래요. 맞아. 여자들이 두 번째, 버금은 두 번째니까 여자들한테 두 번째 요구되는 것은 맵시, 모양, 자세, 자태라고 합니다. 맵시라고 하면 겉모습이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을 볼 때 예쁘면 더 호감 가고 더 좋아 보이고 더 착해 보이는 사람처럼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외모에 많이 신경을 쓰죠. 그렇게 외모에 호감을 가서 다가왔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더 좋으면 그것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자들이 마음 그 두 번째로 갖추는 건 자태지만 요즘 현대를 보면 자태를 갖춰야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원래는 마음씨, 두 번째는 이런 맵시라고 하고 세 번째가 솜씨라고 하죠. 여자들이 갖춰야 되는 세 가지. 네, 마음씨, 맵씨, 솜씨 다 갖춘 여자들이 정말 세상에 많으면 그런 여자들이 튀지 않겠죠. 없는데 그런 걸 다 가진 여자들이 또 좋은 여자라고 평가를 받는 거고 자세, 자태라고 합니다. 여자들의 자태. 오늘 배우신 한자가 망년들 망인데요. 여자가 죽을 때 돼서 망령되다, 눈이 망해서 멀다, 이름을 새겨놓다, 그 다음에 땅, 먹고 살 것이 많아서 행복하다, 윗사람을 칭송하다, 산 밑에 있는 언덕이다, 손님이 왔을 때 만졌던 이마다, 그 다음 흙토와 다른 부드러운 흙이다. 멧돼지를 잡듯이 서로 묶여서 인연을 맺다. 편한 날 잔치하다. 오랫동안 물에 떠 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욕심이다. 남의 근심을 들어주는 넉넉한 사람이다. 원숭이 같은 지능을 가진 사람이다. 마을마다 우편을 가져다 드리워주다. 중요한 걸 애워싸고 있다. 마음이 멀어졌다. 중요한 실, 그걸 별이라 한다. 올바른 행동을 거동이라 한다. 여자들이 두 번째로 갖춰야 되는 건 맵시다. 이런 단자를 배우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3급 한자 5가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3급은 1과에서 5과까지 되어 있는데 제가 영상을 다 올렸고 5과를 또 3번에 나눠서 하는데 두 번째 오늘 끝났으니까 이제 마지막 강의 남았습니다. 다음 영상 기다려 주세요. 감사합니다.